여기서 A급을 사고 B급을 사는데 격차가 벌어지듯이 여러분들의 격차도 여기서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격차가 여기서 크게 벌어지는데 이때 그걸 가지고 비난하거나 아이씨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투덜거릴 시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이제 내가 능동인으로 바꿔야 될 때가 됐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다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요가 가게 샀는데 내 거는 분명히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기 안드로메다 있는 게 여기서 같이 맴도는 거예요. 요때 연끌해야 되더라고요. 뭐 반포라든지 뭐 한남이라든지 뭐 지금 소위 말하는 막 초고가 아파트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지금 약간 좀 다르게 가고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여기는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걸 가지고 있고 싶어. 나 여기 살아야 될 것 같아라는 실수요도 있거든요. 이쪽 시장은 어떤 좀 부침과는 좀 상관없이 좀 더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지금 똘똘한 한 채의 어떤 그런 정책 때문이지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세요? 당분간은 간다고 봐요. 그래서 바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또 거기를 보면서 착각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바꿔놓고 보면 내가 지금 통장에 한 500억이 있어. 그래서 한남도 힐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냥 그분은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친구 한 5명 앉아있는데 그중에 한 2명이 한남도 힐을 샀대네? 그분한테는 지금 당장 한남도 힐을 사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더 맞는 거지 다른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남도 힐이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동네 그런 그 흔히 말하는 랜드마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장의 움직임하고 상관없이 어느 정도 간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그분들이 가끔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그게 그래도 시장의 침체나 또 그런 분이 좀 오래 갔다면 그러면 뭐 좀 이따 살까? 그러니까 항상 늦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갈 거다. 근데 그분들의 리그 저는 이제 그걸 안드로메다 리그라고 하는데 그 안드로메다 리그의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메이저 리그를 가지고 자꾸 대비를 하는데 그러지만 말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리그는 당분간 갈 거다. 사실 그분들이 한 몇 년 전에 이제 건물을 많이 사고 막 그랬었었는데 네. 뭐 지금은 약간 좀 이제 고가 아파트 위주로 좀 가 있는 것 같고 요게 또 약간 트렌드가 또 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렇게 비싸졌기 때문에 우리 메이저리그 여기도 무조건 저 간다 저기까지 간다 뭐 격차 따라간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렇지만 요 분위기는 또 요 분위기대로 또 당분간은 좀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약간 좀 격차는 더 좀 벌어지는 게 당분간은 좀 있겠네요. 어쩔 수 없이. 격차는 좀 벌어지는 상황으로 가겠지만 이 중에서도 아마 분명히 최대 연끌이 나오겠죠. 누군가는. 그러겠죠. 네, 그러면 그쪽에서 또 나중에 분명히 신문지상에서는 폭락 뭐 이러면서 한 채 거래됐는데 그것도 떨어진 가격 거래됐는데 뭐 시장이 무너진 것처럼 또 이런 언론 기사들 보면서 또 우리 또 착각하고 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또 요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이게 참 딱 나누기는 어렵지만 이게 순수 실거주 목적이 좀 더 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애 때문이라든지 뭐 남편, 아내, 직장 때문에 꼭 이 동네는 살아야 되고 이제 뭐 전월세 살기가 막 싫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수로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사긴 사야 되는 저도 최근에 내년 한 3, 4월에 집을 사야 되는데 어떡하죠? 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더 기다리라고 하기도 참 뭐하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는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좀 이렇게 사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확인을 받아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면 진짜 단기적으로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냐 지금 필요하냐 다 필요하다고 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하지만 장기적으로 올라간다 하니까 사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중간에 부침이 좀 있겠지만 네, 있을 수도 있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 그분의 입장인 거잖아요. 네. 당장 집에 어디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분 보고 어디 딴 데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한 번 더 반복을 해서 물어봐요. 조금 더 기다리고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좀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예전부터 무주택자는 사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근데 제가 무주택자는 사야 되는데 떨어져도 그거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게 경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영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무리해서 집을 사냐 마냐의 어떤 그 기준 정도를 뭐 어떻게 보세요? 뭐 집값의 몇 % 대출 뭐 LTV로 보시나요? 뭐 DSR로 보시나요? 뭐 어떻게 보세요? 그걸 떠나서요. 저는 금리 변동성을 좀 많이 보는 입장.
입장이거든요. 네. 금리 변동성을 보는 입장인데 금리 같은 경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면은 2%에서 3% 이상으로 급격하게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한창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을 때 그때도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금리 아마 3%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거 감안하고 계산하라고 얘기를 되게 몇 번 했었던 게 기억나는데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엔 원리금 균등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으로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2%, 그렇지 않고 아주 최악의 경우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러면 한 3% 놓고 원리금 계산해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애매하다. 둘이 벌고 둘이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거잖아요. 이런 거 감안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아, 좀 부담스러운데 또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새 가슴도 있고 네. 진짜 철가슴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본인의 결론을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내가 할 수 없겠다 싶으면 그 다음 지역이 어디냐. 확실히 어느 지역이든 간에 조금 결핍이 있으면 다음번에도 그 다음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노력하잖아요. 네. 근데 도달하고 나면은요 되게 허무하잖아요. 도달하고 나면 허무하고 난 다음에 그때 잠시 그러니까 우리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면 서울대를 목표로 가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서울대 왔더니 막 목표가 네. 사라져서 힘들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결핍 있는 동네에 가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거 저는 그래서 뭐 DSR이다 이거 계속 바뀌니까 네. 그냥 금리 변동성 가지고 한 2%에서 3% 플러스 알파 그 상황 가지고 항상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지금 부령님 얘기를 듣다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 이렇게 집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살려고 하고 또 이렇게 막 사는 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뭐 주저함이 좀 덜어진 것도 아무래도 좀 고정금리 뭐 이런 영향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요즘 고정금리 많이 받다 보니까 어차피 네. 그냥 이거 나 감당해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계산해보고 그냥 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고정금리 있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이렇게 일부러라도 좀 자기가 좀 더 보수적으로 대출을 받으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살다 보면 지금 뭐 우리 보면 평생 플랜 하잖아요. 네. 그 평생 플랜에서 항상 고민하는 게 예를 들어 누구의 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분이 돌아가실 뭐 수도 있는 휴직할 거고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그 넣잖아요. 네. 근데 특정 분야인 대출 이자에만 모든 것들의 변수 다 무시하고 그거에만 포커스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게 영끌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분들은 나중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병으로 거기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 이쁜 그 행복해 뭐 이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될 것만 같다면 그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요. 근데 그 팔아야 되는 상황이 하필이면 시장 자체가 침체장이야. 똥값이에요. 그러면 되죠. 아마 되게 많이 허무해질걸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도 오래 하셨고 뭐 다양한 지역들도 막 투자해 보셨기 때문에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그래 한 급 뭐 낮춰서 갈 수 있어. 뭐 예를 들어 뭐 8억짜리 살려고 했는데 6억짜리 사도 돼. 근데 그렇게 샀을 때 8억 대비 6억 산 게 뭔가 손해 날까 봐. 네. 쟤는 올라가고 나는 안 올라갈까 봐. 아니면 네. 뭐 같이 오르는데 내 건 뭐 얼마 안 오르는데 쟤만 올라갈까 봐가 제일 무서워서 네. 최대한의 돈을 모아서 좋은 거 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좀 많이 벌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나름 그래도 같이 따라가는 건지.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분명히 A급이 상승장이 말도 못하게 오르는 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수동인과 능동인이 나눠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부동산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대부분 수동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리 만들어 놓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능동인으로 바뀌게 되는 되게 좋은 계기가 바로 그때인 게 뭐냐면 열받잖아요. 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쟤는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못했는데 쟤는 저거 사가지고 엄청나게 됐어. 그러면 누구는 원망하고 그러면서 괜히 이제 배우자 막 욕하고 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누군가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바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동안 몰랐던 분야를 가르쳐주는 공부를 더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막 밤낮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아내시는 분이 있고 뭐 또 경매 가시는 분도 있고 결국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동적인 성격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여기서 A급을 사고 B급을 사는데 격차가 벌어지듯이 여러분들의 격차도 여기서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격차가 여기서 크게 벌어지는데 이때 그걸 가지고 비난하거나 아씨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투덜거릴 시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아 이제 내가 능동인으로 바꿔야 될 때가 됐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다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처음에 진짜 똑같았어요. 수동인으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소주 한 잔 더 먹고 속상하고 막 그랬는데 언젠가 갑자기 내가 이러고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야가 달라지는 것들이 그런 현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뭔가 만들어
놓고 하시려고 하는데 아유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해도 나중 가서 후회해요. 그러니까 그냥 적정하게 한 상태에서 질러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거는 제 경험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서 그렇게 해봤던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100%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전 생각합니다. 듣는 분들 입장에서 아니 그러면 뭐 이왕 좋은 거 막 왕창 뭐 대출 받아서 사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샀다가 이제 못 버티면서 뭐 최저점에 막 던지게 되는 상황도 오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대비해서 차라리 좀 작게 해놓으면은 힘든 상황 때 버티면 또 좋은 시절이 오는 거니까 다 장단이 있는 거지 네, 않습니까? 장단이 있는데 그 장단의 장단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제가 요가 가게 샀는데 내 거는 분명히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기 안드로메다 있는 게 여기서 같이 맴도는 거예요. 네. 요때 연끌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 차이가 좀 갭이 줄어들 때도 네.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금 자체가 같이 줄어들 때도 있고 네, 네, 이런 맞아요. 것들을 보면은 그럴 때 옮길 수도 있는 거니까 결국에 이제 미래를 맞추는 거는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전망을 하는 거고 또 대응도 할 수 있으려면 여력을 좀 만들어 놔야 된다. 네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뭐 너무 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간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조금 좀 침착하게 좀 시장을 좀 보자. 어떤 또 변수가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뭐 그 사이에 뭐 지금 청약 같은 것들은 그냥 계속하면 될까요? 지금 또 고분양가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또 미래의 가장 새 집인데 지금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근데 미래에 사는 것보다는 지금 사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직접 들어가 사니까. 근데 문제는 확률이에요. 지금 로또 청약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지금 로또 청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누군가는 당첨됐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많았던 로또 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로또 청약 1등 당첨된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확률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로또 청약 있으면 넣으세요.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넣고 그렇게 하는 거는 맞는 거고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 로또 청약 지금 벌써 이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청약제도 바뀝니다 또. 네. 바뀌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좋은 기회가 또 올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청약제도는 계속해서 바뀌어 왔는데 결론은 그거 뭐냐면 청약통장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자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어떤 데 시기가 됐는데 그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인데 아무도 분양을 안 받아요. 네.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꾸 내가 그동안 경험했거나 그냥 어서 들은 얘기만 가지고 지금 청약시장을 자꾸 판단을 하시는데 청약통장이 만약에 있으시다 아니면 없다면 무조건 가입해놓고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분명히 평상시에 입지가 좋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뭐 미분양이 나거나 또는 내가 당첨이 되거나 그런 기회 분명히 올 거고요. 거기서 나중에 굉장히 신축이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이거 무조건 도전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첫 스타트를 청약을 통해서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약통장은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되면 좋겠고 이왕이면 가족들이 다 만드실 수 있으면 다 만들어 놓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 넣죠. 지금 가능성 없으니까. 네. 하지만 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뭐 확률이 높진 않아서 이거에 막 목매진 마시고 네네, 그냥 목매지 이제 뭐 말아야죠. 그냥 계속 넣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것도 공부하시고 이러면서 조금 대기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룡님 이제 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즘 뭐 집값이 막 올라가다가 또 뭐 주춤한다고 하고 뭐 또 뭐 키 맞추기냐 아니다 이제 하락이다 뭐 얘기가 많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간단한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극단으로 흐르게 되면 아까도 중간에 얘기를 했는데 네. 극단으로 흐르게 되면은 그게 계속 그 극단으로 계속 가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기회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많이 오른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떨어지거나 또는 반대편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반대편으로 너무 극단에서 침체에 빠지게 되면 다시 그 정부에 의해서든 뭐든 간에 극단으로 가게 되거든요. 저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로또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극단의 기회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주변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하면서 여러분들을 자꾸 조급하게 만드시는데요. 그 조급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극단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내 집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고 내 집 마련을 빨리 하시되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 극단으로 올라가는 이 시장 상황을 보면서 거기서 나름대로의 큰 재테크
그런 것들을 나이가 들고 내 자식이 또 나오고 걔네들이 커올 때까지 계속 그걸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맞았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한테 지금은 조언을 구하고 계시겠지만 또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실 거라고 이것만큼은 제가 100% 장담을 합니다. 최근 한 몇 년을 보면 참 이게 극단을 막 왔다 갔다 하던 시장이었고 또 이게 또 다시 또 반복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또 그리고 또 너무 확신을 가지고 무리해서 뭔가 선택하는 거는 이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신 이제 부룡님 모시고 앞으로 이제 시장 전망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청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부룡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